요 간격, 요 바운다리를 우리는 요 x의 엡실론 근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의 임의의 엡실론 근방을 잡았을 때에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열의 항을 표시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수열의 항들 중에서 k번째 이전항을 뺀 나머지 모든 항, 그러니까 k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2번째 항, 이런 식으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이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x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엡실론 근방을 만들었을 때 이 엡실론 근방 안에 요 수열의 항들이 요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x, 특정한 값 x하고 그 수열 사이의 거리가 요 엡실론보다 작다는 말하고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하고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이게 한 30% 내지는 40%밖에 느낌이 안 올 거랍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선생님이 요 예를 잡아가지고 왜 수학자들이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요렇게 정의했는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의했는가를, 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 xn이 n분의 2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 n분의 2의 극한값은 우리가 0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고등학교에서 알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요 정의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자, 요 예를 가지고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요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 수열에 n 대신 1 들어가면 요 첫 번째 항이죠. 자, 첫 번째 항은 보다시피 2가 나왔고, n 대신 2 들어가면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1이랍니다. 자, 세 번째 항은 3분의 2가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2가 될 것이고, 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xn의 극한이죠. 극한값이죠. 극한값이죠. 0. 자, 이 극한값을 우리가 편의상 x라고 표시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는데, 자, 요 x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항과 먼저 두 번째 항 사이에, 즉, 이 사이에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없는데 적당한 값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엡실론 값으로 잡겠습니다. 자, 엡실론 값은 임의의 값이니까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엡실론 값을 1.5라 잡았다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엡실론 값을 우리가 1.5라고 잡았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요 수열은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쵸? 요 정의대로 하자라고 하면 적당한 값 K값이 존재해서 그 K값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특정한 값 X하고의 거리가 지금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엡실론 값을 여기다 잡았다는 것은 X의 엡실론 근방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 이제 왼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저 오른쪽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X의 엡실론 근방이 엡실론 값을 1.5로 잡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을 빼고 두 번째 항부터는 몽땅 다 요 엡실론 근방 안에 다 들어가죠. 엡실론 근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두 번째 항부터는, 자, 절대값 xn 빼기 x가 요 값이 엡실론이죠.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엡실론 근방 안에 이 두 번째 항부터는 몽땅 다 요 엡실론 근방 안에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엡실론 값을 1.5로 잡았는데 여기 1.7로 잡아도 같은 말이죠. 1.1로 잡는다 해도 역시 k 값은 2죠. 1.01로 잡는다고 엡실론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역시 k 이퀄 2라는 값이 존재하고 이 두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엡실론 근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요 틀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단은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지금 요 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 둘 사이의 값 중에 적당한 값 4분의 3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이번에는 엡실론 근방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 근방이 있죠. 엡실론이 지금 4분의 3일 때는 엡실론 근방 안에 이제 세 번째 항부터 다 들어줘, 그죠? 그러면 적당한 값 K,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3으로서 존재하죠, 그죠? 3으로서 존재하고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이 X하고 거리, 내지는 우리가 요 엡실론 근방 안에 지금 무슨 말이겠죠?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가 엡실론을 4분의 3으로 잡았을 때 엡실론 근방 안에 세 번째 이상인 항들은 몽땅 다 들어온다? 자, 그 말이나 특정한 값 X하고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 사이의 거리가 4분의 3보다 작다. 같은 말이죠.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값을 꼭 4분의 3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값을 엡실론 값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엡실론 근방항에 들어간다. 즉 이와 같은 틀 내지는 이 틀을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엡실론을 자 1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분의 2분의 1 사이 값이랍니다. 그럼 엡실론 근방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 했을 경우에는 네 번째 이상인 항들은 몽땅 다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엡실론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X의 엡실론 근방 안에 네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엡실론 값을 엄청나게 작은 값을 잡아보겠습니다. 1000만 분의 1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엡실론 값이 요 특정 값 X의 거의 그 근처에 딱 붙어 있겠죠. 어쨌든 아무리 요 엡실론 값을 우리가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할 거고 그 적당한 자연수 K를 세모를 했을 때 세모 이상 번째 항이 되는 모든 항들은 세 번째 이상이 세모 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이 수열의 항들은 특정한 값 X 사이의 거리가 요 엡실론 값인 1000만 분의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엡실론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고 K 값은 항의 값들은 항들이 그렇죠.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가는 최초의 항인 K 값들은 한없이 이런 값들은 커지겠죠. 커지는데 이 수열의 항들하고 특정한 값 X 사이의 거리, 그쵸? 그 거리는 요 엡실론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XN하고 X는 거의 딱 붙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 수열인 요 수열 X에는 요 X라는 특정한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요 수열 XN의 극한값은 우리는 뭐다? 0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X의 엡실론 근방을 잡아서 이와 같은, 그쵸, 메커니즘을 수학자들이 만들 적에 이 엡실론 값은 우리가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이 없죠. 그쵸? 무슨 말이겠죠?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엡실론 값을 어떤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엡실론에 대응하는 적당한 K가 존재하고 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즉 수열의 항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 무슨 말이겠죠? 특정한 값 X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 사이의 간격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X의 요 특정값 X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수열의 항들이 들어간다를 만족시키는 요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 설명을 들었을 때에, 자, 보통 책에서는 이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 60% 정도만 이해하면 된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하면 이제 계속 좀 감이 오겠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 부분을 봅시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가는 최초의 항, 우리 그걸 k번째 항이라고 그러죠. 이 k번째 항을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k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수렴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 내지는 요 엡실론의 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수열이 k번째 이상인 항이라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은 항과 x 사이의 특정과 x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를 작다를 만족하면 우리는 xn의 극한값이 x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겠다. 내지는 정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이제 실전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증명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굉장히 황당하죠. 뭐 0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증명할 적에 이제 요 틀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정답을 듣기 전에 이런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 대략적인 스케치. 자, 말이 웃긴데 스케치를 먼저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공식에, 자,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임의의, 자, 양수,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요 틀대로 한번 가봅시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여기에서 이제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xn은 여기서 n분의 1이죠. n분의 1이고 요 x라는 특정한 값은 여기서는 0이죠. 그러니까 n분의 1 빼기 0이라고 하는 값. 자, 이것은 절대값 n이 자연수니까 결국 이렇게 n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값, 즉 이 값이 뭐보다 작다는 사실.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연수 K가, 그렇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방향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적에 그러면 이 자연수 K를 우리가 어떤 자연수 K가 그쵸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자연수 K라는 것이 요 엡실론에 종속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자연수 K하고 여러분 엡실론하고 엮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엮느냐면 일단 이제 포인트가 여기죠. 요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죠. 요 부분을 우리가 해서 요걸 n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을 역수치하면 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런 포인트가 나오죠. 그죠? 자, 일단은 소위 이제 답안지를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케치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는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맞춰서 자, 임의의 양수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적는 거랍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결과도 알아냈죠. 요 n 대신에 이제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왜 집어넣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면 다시 알 수 있답니다. 자,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요 n 대신에 k를 집어해가지고 k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하는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